3월부터 바로 확인되는 대입의 승기를 잡는 예비고일 학습법. 안녕하세요. 분당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지현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선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선행을 해야, 그러니까 선행을 미리 좀 해놔야 내신 성적에서 내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될까? 이러면 선생님이 좀 선행을 얘기하기 좀 전제한 그렇겠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선행 정말 필요한가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좀 낫겠다. 일단 이게 고등학교 유형이 네. 국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뭐였냐면 일단 무슨 고등학교 반 이런 것들 형태로 운영을 할 거잖아요. 네. 보통 그런 것들이 기존의 내신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가르칠 텐데, 국공립이라고 하면 그 선생님이 올해도 계신가요? 아니죠. 아닐 확률이 많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형태의 학습 과정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립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그것보다는 조금 높겠죠. 왜냐하면 출제 교사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이런 패턴을 좋아하는구나. 국어라고 하게 되면 뭐 고사성어는 꼭 나오네.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용도로서 그런 대비의 선행 과정이라고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기보다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시험 방식이 100%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런 시험에서 적응하는데 선생님 스타일을 미리 안다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좀 도움은 100%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그 신입생 설명회 때 학부모님들이 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제가 딱 한마디를 했거든요. 수업은 그냥 본인 스스로 해도 되고요. 근데 다만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는 그 학원에서 저희 학교 기출시험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받아보기 위해선 학원을 수강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정이 되고 나면 분당 지역은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배치고사, 그리고 그러니까 예. 특별반이라는 게 희한하게 분당에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반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명칭들은 다 여러 가지고 뭐 선발 과정도 과거랑 다르게 뭐 학생들 성적만 가지고 뽑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성적이 중점적인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특별반을 들어가는 게 좋다 안 좋다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반에 들어가면 정말 뭐가 좋을까? 대체 가면은 여기 해주는 게 뭘까라는 게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별반이라고 하는 게 심화반이죠. 결국 심화반. 얘기를 하면 네. 결국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심화반인데 분당 지역에서 이런 심화반 형태를 운영한 게 한 10몇 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그 것 같아요. 과정에서 아직도 심화반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뭔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심화반이 어느 학교에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학교의 특성상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입시를 치르는 데 있어서 아까 대표님과 얘기했듯이 학생의 멱살을 붙잡고 하드 캐리하는 네. 학교가 있고, 아니면 그냥 알아서 성장해 오면 네. 마무리하는 거 지켜봐 줄게 이런 학교잖아요. 이런 두 개의 학교로 나눴을 때 보게 되면 하드 캐리하는 학교에서는 심화반의 존재는 아주 중요하죠. 네, 아주 중요하죠. 얕았고.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이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였냐면 여기에 들어갈 만한 상위권의 성적이야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제공하는, 그 정도에 머무르는 학교와 그거 플러스 하드 캐리 이거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심화반이라고 얘기하는 그 뭐 동아리든 뭐든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얘네들한테 특혜가 좀 많긴 해요. 심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약간 우선권을 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탈권은 대체 이런 심화반에 들어가면 뭘 해주시나요?
일단은 저희는 네. 다른 저희- 학교 얘기는 하면 안 네, 되니까 야타고 일단 얘기만 저희 해주세요. 학교만, 저희 네. 학교만 보게 되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건 상담이에요. 상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제일 그러니까 중요하죠. 학습 상담도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해요. 연 4회를 시험 끝나자마자 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학급 선생님 제외하고. 네네. 그렇게 돼서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했길래 이 결과를 얻었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걸 하려면 어떤 것들을 추가해야 되는지 가이드하는 게 그 3학년 때까지 총 그러면 10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학 때까지 하게 되면 2번씩 더 추가되겠네요. 네. 14번. 이 정도가 이루어지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애들끼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거든요. 서평과 그러니까 집단 토론을 해요. 분야별로 토론을 묶어주거든요. 생명, 공학, 그리고 인문, 그리고 사회과 이런 형태로 해서 반드시 다뤄야 될 주제로 토론 주제를 잡아요. 이게 한 학기 분량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독서 목록을 주고 거기에서 책 한 권을 동아리와 연계해서 한 3번에 걸쳐서 그 둘이만 대화를 해요. 대담을 해요. 아, 선생님하고? 아니요, 아니고 저희 대학 동아리와 연결을 해요. 그 대학 동아리에 있는 대학생 멘토 같은 네, 선생님들하고 그걸 데리고 예, 와서 예. 멘토로 붙여줘요. 그렇게 돼서 3번간 대답을 하면서 최종적인 독서 감상문이 나오게 하거든요. 이거를 1, 2학년 때 하고 3학년 1학기까지 진행을 해요. 3학년 1학기 때는 독서 토론은 안 하고 서평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심화 모든 같은 경우 주제를 잡잖아요. 네. 주제 같은 경우도 애들이 올 때마다 니네가 이걸 배우고 있으니까 이걸 해보면 어때? 라고 하는 걸 다 던져주시는 가이드를 것 같아서. 던져줘요. 이런 것들은 1, 2학년에서의 기본이고요. 3학년은 입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면 돼요. 이걸 해놔야지 3학년 때 그래도 쓸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니까 3학년 때는 6평이 끝날 때가 가장 좀 타이트하게 가거든요.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네가 지금 내신이 이러니까 어느 선에서 대학을 정해서 보강해야 될 활동들 어떤 것들을 다 채우게 하고 그다음에 9월 되면 접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 전에는 한 12개 정도 대학을 줄이고 9월 모의평가 끝나기 전까지는 9개로 줄이고 그리고 그 평이 끝나면 6개로 줄여서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발표가 될 때마다 그 대학별 고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스파르타로 이런 달라붙죠. 것까지 다. 그렇게 자, 야타권은 심화반에 꼭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일단은 들어가서 해보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냥 굳이 아유 뭐 그거 들어가야 아무 소용 없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심화반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저는 1학년 1학기까지 하고 이게 너무 불공평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지 말아야지라고 하고 한 분기 동안 활동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가보니까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너 심화반 빠졌다며. 이렇게 이유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내가 물어보면 난 이래서 하겠는데 에이, 이러는 거지. 애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면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애들 사이에서 저희 학교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인데 심화반이라고 하게 되면 좀 으쓱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버티는 힘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솔직히 그냥 명맥상에 있는 심화반 그리고 하드캐리하는 심화반을 운영하는 학교 양측에서도 이건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애들이라고 하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성취 동기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학교만 이렇지 다른 학교는 네, 좀- 여기는 아주 심한 하드캐리. 네. 심한 하드캐리라 그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이네요. 예비 고1이 붙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정말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보통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는 1년 정도는 선행하는 게 낫지 않아? 그렇죠. 그런 게 그렇게 있잖아요. 생각하죠. 1년 단위로. 이때쯤이면 뭐 이 정도, 이 정도. 그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때도 1년을 잡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아봐야 한 학기거든요. 그래도 반 학기 이상은 조금 미리 좀 대비해 두는 게 낫다. 이거를 제일 최소 목표치로 해서 이거를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2달 동안 1년 과정에 국수형 그리고 탐구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시간이 안 돼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범위를 줄이고서라도 한 학기 분량까지를 하게 하는 게 전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가장 다른 게 시험이잖아요. 네.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일단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그쵸. 네. 정시로 많이 돌리죠. 네, 학생들이. 진짜 충격이 심해요. 예전 영상에도 보게 되면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애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이 190 이상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거의 뭐 하나 틀리거나 다 맞거나 했던 애들일 텐데 아마 그런 애들이 막 5, 60점도 40점 막 이렇게 그렇게도 나오면, 받을 텐데 충격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190점 이상이라고 해서 1년을 다 못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냥 시간만 때우는 공부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도 그냥 알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무리하게 잡은 게 안 아끼고 안 되면 중간까지만이라도 완벽하게 해둔다라고 하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목표치를 길게 잡으면 오히려 더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좀 해온 학생이라면 뭐 충분히 그 이상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 한 학기 그리고 그것도 힘들다면 중간고사까지라도 좀 잡고 학습을 해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참고할 건 중간고사 범위 같은 경우는 학교 가정통신문에 들어가면 그 전년도 중간고사 범위 값이 다 오픈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은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들었던 얘기랑 다른데? 이게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해주시는 얘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고1이라고 너무 겁만 먹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만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사실은 반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고 어느 것부터 좀 짚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